하겠습니다. 자, 프록시 패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프록시 패턴은 원래 객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걔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객체를. 원래 객체에 대해서 직접 접근하기 전에 그 프록시 객체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그 미리 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크게 4가지 종류가 있고 책에는 요 3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격 프록시, 가상 프록시, 보호 프록시. 그래서 원격 프록시는 원격에 있는 객체를 대신할 로컬 객체를 만드는 거고, 오늘 이제 살펴볼 가상 프록시는 월 객체를 쓰기 전에 걔를 쓰려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그럴 경우에 그게 준비될 때까지 미리 쓰는, 그 준비되기 전까지를 활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상 프록시고, 보호 프록시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객체 메소드들을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것들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딱 크게는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똑같은 메소드인데 요런 애들은 접근할 수 있고 요런 애들은 접근하지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보호 프록시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세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 프록시라는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프록시는 원래 객체에 대한 접근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처리할, 얘가 대신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쓰는 그런 경우에 이제 스마트 프록시라고 이름을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RMI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프록시는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바에 있는 RMI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원격 프록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소켓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소켓보다도 상위 레벨에 있는 그런 어떤 통신 프로토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발은 가상 프록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프록시는 원래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생성되기까지,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면 걔가 준비될 때까지 대신할 수 있는 객체를 미리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 플레이어에서 CD 커버를 보여주는 기능. 요즘 뭐 대부분의 MP3 플레이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CD 커버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CD 커버를 보여주죠. MP3 들을 때. 그래서 인터넷 찾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 대체 이미지나 메시지를 보여주고 CD 커버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주는 그런 프록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얘를 쓸 거지만 얘가 준비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얘를 미리 쓰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상 프록시입니다. 별거 아니어서. 예제가 갖고 왔는데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패턴 프록시 버추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다운 받으셨죠? 네. 코드를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석 처리된 부분은 이제 내부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건데, 보통 내부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UI를
가져오는 걸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URL을 가져오니까 인터넷 가서 그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겠죠. 그 다운받기 전까지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체 이미지를 보여준다든가 대체 스트링을 보여준다든가 지금 이미지를 다운받고 있음 뭐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때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서 얘가 준비될 때까지는 얘로 가고 얘가 준비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이콘이라는 건 자바에서는 이미지 아이콘이라는 거 가지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 아이콘으로 직접 처리하기 전에 이미지 프록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대신 쓰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이콘이라는 게 받아야 되는 사용할 수 있는 가져야 되는 메소드는 이 프록시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록시 역할을 하려면 원객체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프록시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이용해서 아이콘을 만들고 그 아이콘을 컴포넌트에 넣어서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띄워주는 겁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는 특별한 건 아니고 아이콘이라는 멤버를 갖고 있어서 그 아이콘을 그 컴포넌트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미지 프록시를 살펴보면 이미지 프록시를 아이콘 인터페이스 그대로 임플리멘트 하게끔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콘 하이트를 달라 그러고 위스를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출력하려면 이미지의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줘야 되는데 현재로는 이 이미지가 얼마 될지는 미지수죠. 모르잖아. URL만 줬으니까. 그래서 URL 줘가지고 이미지가 리트리브 다 되면 이미지 정보를 통해서 그게 얼마의 크기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상수치인 600, 80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크기는 그냥 600, 800으로 가겠다. 근데 걔가 다운받으면 거기에 맞게끔 리사이징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프록시 형태로 만드는 거죠. 얘가 준비될 때까지, 원래 얘가 준비될 때까지는 어떤 기본값을 대신 반환해가지고 똑같이 동작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페인트해라. 그러면 이미지가 다운받아 있으면 페인트를 하고 이미지가 아직 다운이 안 된 상태이면은 화면에다가 로딩 이미지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스레드를 실행해가지고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완료가 되면 이 이미지가 이제 더 이상 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실행을 하기 전에 어떤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세요. 어떤 이미지를 다운받아 볼까? 어떤 이미지? 뭘 다운받을까? 큰 거면 좋은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 없어? 누구 다운받을까? 얘기가 없어. 매드맥스 봤어요? 완전 좀 큰 거. 얘를 해볼까? 뭐 있어? 링크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 여기. 링크 복사 어디 갔냐? 오이씨 없어. 응? 어디 갔어? 링크 가져가는 게 어디 갔냐? 원래 없나? 차선책으로. 자,
갖고 와봤습니다. 이미 갖고 와가지고 이게 잘 안 되나? 너무 금방 됐다. 잠깐 봤어요? 못 봤어? 아이씨, 너무 빠르다 네트워크가. 좀 더 큰 거 없나? 원래 있는데 이게 링크 열기 안 되겠다. 오, 여기 크다. 이렇게 되면 갖고 오나? 봤어요? 잠깐 로딩 이미지 나오지 않았어? 왜 더 작냐? 어쨌든 뭔지는 알겠죠. 가상 프록시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원래 뭐 이게 꼭 이런 응용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객체가 준비되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걸 대신할 뭔가를 미리 갖고 사용자한테 지금 로딩 중이다, 뭘 하는 준비 중이다 라는 걸 하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형태, 별도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 객체랑 동일한 형태대로 프록시라는 걸 만들어줘서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면 걔가 준비될 때 동안 내가 놀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상 프록시입니다. 가상 프록시. 그 다음에 가상 프록시는 이제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동적 프록시라는 기술을 좀 설명드릴 건데, 동적 프록시. 이 동적 프록시는 이제 우리가 보호 프록시를 만들 때 자바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록시는 이런 형태로 되면 좋겠다라고를 기술합니다. 프록시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프록시를 자동적으로 자바에서 만들어줘요. 이 자바 랭에 있는 리플렉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리플렉트 패키지는 그 실행 시간에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그 멤버 변수의 정보들을 우리가 실행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라이벌이죠. 지난번에 언제 봤었지 리플렉트를? 생성 패턴 했을 때, 생성 패턴이 아니구나. 데코레이터 패턴 관련된 설명을 했을 때, 그 데코레이팅 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 팩토리를 만들어서 추상화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입력으로 준 게 커피인데, 다크 로스트인데, 모카 휩 하면은 문자열을 주면 그 문자열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했죠. 그렇게 그 문자열을 가지고 어떤 코드를 접근하는, 또는 동적 실행 시간 때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그런 것 때 이제 리플렉트를 쓰는데, 거기에 이런 다이내믹 프록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만들어주면 얘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제를 봅시다. 예제를 봐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매치메이킹 앱이라고 이제 책에 나오는 예제인데, 커플 연결 응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커플, 자기의 취향을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건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나가요. 그 젠더가 있고 성별이 있겠죠. 남자, 여자, 이름, 또 내 취미가 뭐냐, 이런 정보가 들어가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평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각자가 다른 사람 친구들을 평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판이 높은 사람이
매칭되기가 좋겠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요거 먼저는 셋 하는 경우에는 내가 레이팅을 1에서 10점까지 주면 그걸 다 합산을 하고 나중에 실제 이 사람의 레이팅은 그 평가한 수 나누기 그 통을 나누면은 10점 만점에 뭔가가 나오겠죠. 이 사람은 5점, 이 사람은 7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set hot or not rating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본인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본인은 나 핫이다라고 10점을 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면 다 퍼블릭이죠. 근데 퍼블릭인데 셋은 이런 셋들은 내 이름, 내 성별, 내 취미는 나만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못 해야 돼요. 그리고 요 set hot or not rating 같이 평판하는 것은 나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는데 걔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다른 거죠. 그냥 퍼블릭 프라이빗 갖고는 그 접근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바에 있는 동적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의 평판 요소는 높일 수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정보는 수정할 수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프라이빗 퍼블릭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보호 프록시를 사용하겠다. 프록시를 만들어서 이 객체들을 접근할 때 내가 내 객체를 접근할 때는 뭘 할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친구의 객체를 접근할 때는 뭘 할 수 있는지를 달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객체가 있고 친구를 나타내는 객체가 다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접근을 안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프록시라는 걸 통해서 한다. 그래서 그 단계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두 개의 핸들러를 만듭니다. 두 개가 필요하겠죠. 본인이 본인 거 접근할 때, 본인이 타인 거 접근할 때 쓸 수 있는 프록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두 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프록시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록시 자체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록시는 이런 룰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룰을 지정해 놓습니다. 룰을 지정해 놓으면 이 자바에서 적절한 프록시를 생성을 해줍니다. 자, 같이 이거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칠 게 많은데 코드를 올려놓을 걸 그랬나? 그래도 요거는 좀 같이 해봅시다. 되게 생소한 거니까. 그래, 여기서 다이나믹이라는 건 어떤 개념에서의 다이나믹인가요? 프록시를 동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적 프록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프록시를 동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프록시는 동적 프록시라기보다는 어떤 기능하는 프록시예요? 보호해주는, 접근 제어를 해주는 프록시다. 교재에 있는 거 카피하셔도 되고요. 프라이빗은.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시면 이름을 잘 짓는 게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get와 set가 다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get과 set이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죠. 그게 상당히 지금 룰을 세팅할 때 되게 편리하게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get가 4개, set가 4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그 매칭 응용에서는 요게 됐으면 person bean을 구현하는 implementation을 만들겠습니다. 빨라요? 그 다음 거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보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게 지금 여기에 주 이슈는 아니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만들고요. 네. return gender. return interest. 레이팅은 그냥 지금까지 받은 점수들의 총합이고 실제 이 사람의 평판은 그것을 평가한 사람 수로 나눠야지 10 범위 내로 들어오는 거죠. 얘는 그냥 this.name은 그거로 name 이런 식으로 쭉쭉 만듭시다. this.gender는 gender. this.interest는 interest.
이렇게 짜면 되는데 이 코드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레이팅이 1에서부터 10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검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죠, 원래. 귀찮으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쭉 만들어 보세요. 5개의 멤버 변수하고 getter 4개, setter 4개. set hot or not rating 빼고는 단순하죠. 네, 단순한 코드입니다. 네. 어? 됐어요? 네. 다음 진행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실제로 동적 프록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너 인보케이션 핸들러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객체를 접근할 때 쓸 프록시입니다. 그리고 이 동적 프록시를 만드는 그 룰을 정의할 때에는 인터페이스를 인보케이션 핸들러라는 걸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오너 인보케이션 핸들러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객체를 사용자가 접근할 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타내는 것은 다 돼야 되죠. 뭐만 안 돼. set, hot or not rating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해야 되죠. 그렇죠? get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도 뭐 취미도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프록시는 구체적으로 원래 접근할 객체는 뭐예요? person bean implementation이죠. 그럼 걔를 멤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를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성자에서 우리가 이 프록시가 접근할 멤버를 세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룰들을 여기다가 그 인보크에다가 정의를 해 주시면 돼요. 인보크에다가. 조금 이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꿉시다. 메소드.
메소드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요번에 이제 우리가 호출할 메소드의 이름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get일 수도 있고 set일 수도 있고 총 8가지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름을 get name 해가지고 봤더니 get으로 시작해요. get으로 시작하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은 내 거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행해 주는 겁니다. method.invoke. 그러니까 룰을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들은 접근하게 되고 어떤 거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et 관련된 건데, set 관련된 거는 3개는 쓸 수 있고 하나는 못 쓰잖아요. 근데 이 if문의 그 순서가 맨 위부터 순차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else if set hot으로 시작되는 것은 접근을 못하게 예외를 발생시켜 줍니다.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그래서 get은 되고 set hot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하면 set hot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게 코딩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코딩을 하는 그 스타일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략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클래스 non-owner invocation handler. 여기는 왜 제대로 나오시죠? private 너는
내가 다른 사람의 객체를 접근할 때는 get은 할 수 있고 set hot은 할 수 있고 나머지 set들은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룰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룰들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실제 객체들을 접근할 때는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실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접근하지 않고 바로 이 상진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고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정의한 non-owner invocation handler랑 owner invocation handler 걔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걔를 통해서 프록시를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걔를 함수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new proxy instance, proxy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new proxy instance라고 하는 그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메소드, 팩토리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 세 개의 인자를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인자는 뭘 주냐면 클래스 정보를 줘야 돼요. 클래스 정보. 내가 프록시를 대신할 클래스 정보. 그래서 person, 내가 저 person 객체, 상진이죠. 상진 객체를 접근할 때 사용할 클래스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클래스 정보뿐만 아니라 그 클래스에 메소드들이 뭐가 있는지 그 정보도 이제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주냐면 우리가 만든 그 룰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넘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오너나 너누를 통해서 만든 그 룰을 가지고 프록시를 만들려 그러면 프록시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때 그 만들고자 하는 프록시가 대신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 정보,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의 정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룰 정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 되는데 자, owner 프록시
이렇게 만들면 본인이 오너 프록시를 이용해서는 set name 할 수 있죠. set gender도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은 10점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어이씨 왜 에러 났어? 안 돼. 어디가 에러 났지? 엉뚱한 게 들어가 있구나.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서? 18줄. 그렇죠? 여기서 예외는 발생하는 게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non-owner를 원하면, non-owner proxy를 원하면 이런 거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proxy, new proxy instance 해가지고 여기다가 new owner 대신에 여기다가 non-owner를 넣어주시면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접근할 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까지 해보면 예를 들면 get non-owner 하고 여기다가 non-owner 이렇게 하고 뭐야? non-owner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름은 갖고 올 수 있고 set은 못하고 이거 set 할 수 있죠. 근데 취미를 바꿀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의 취미를. 그래서 또 실행을 해보면 그러니까 위에 거는 여기 23번 여기서 에러가 났고 에러는 또 32번에서 interest 할 때 에러가 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바에 있는 다이나믹 프록시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룰 세팅을 해가지고 어떤 메소드들을 접근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 제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메소드는 되고 이런 거는 안 되고 아니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간적인 변에서 시간대에 따라서 요건 되고 시간대에 따라서 요건 안 되는 거는 퍼블릭 프라이빗 갖고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기능을 쓰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요거 되고 이제 나중 되면 그거 못 되고 이런 것들을 프록시를 만들어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프록시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월 객체를 그냥 접근하면은 소용없죠. 다 할 수 있죠. 그냥 여기 있어. 테스트에서 상징 갖고 하면 다 퍼블릭이니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록시를 갖고 접근해야지만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항들을 세팅할 수가 있고 이 룰들 세팅할 때 보면 이런 룰들을 세팅하기 좋은 것은 이제 이런 그 이름들이 막 마구잡이로 정해놨으면
상당히 룰 세팅하는 게 힘들죠. 세터들은 get, 세터들은 set, 그리고 리더들은 getter들은 get 이런 것이 돼 있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 룰들을 정의할 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소드 이름 지을 때도 이런 다이나믹 프록시를 이용해서 보호 프록시를 만들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요걸 정의하고 요 정의된 걸 이용해서 프록시를 동쪽으로 요 프록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프록시는 프록시가 동쪽이라기보다는 프록시 클래스가 실행 시간에 동쪽으로 생성이 된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proxy.get instance 했을 때 그 프록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my invocation 핸들러는 프록시가 아니고 이런 프록시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뿐이다. 그리고 애답터 패턴과의 비교는 프록시 패턴은 원 객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애답터는 맞게끔 바꿔주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거지. 그리고 데코레이터 패턴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터페이스 제공하지만 기능이 추가되는 거고 프록시 여기서의 프록시는 여기서의 보호 프록시는 접근 제어를 달리하는 것뿐이죠.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프록시들이 있습니다. 캐시해준 프록시, 이게 이제 스마트 프록시들인 거죠. 커피 온 라이트 프록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록시를 통해서 그 원객체를 접근하기 전이나 아니면 원객체 접근할 때 뭔가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팩트는 이 프록시라는 것이 원래 객체랑 뭘 해줘야 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죠. 동일하게 다 제공한다. 항상 프록시라는 건 원객체가 있으면 걔를 대신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